저는 진행자이자 서울대학교 방송의 슈비 아나운서 장윤진입니다. 도전적인 그런 방송을 해보고 싶어 이런 다짐에서 출발한 저희 챗 장PT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명확한 컨셉을 갖고 갑니다. 바로 제 방송의 진행을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 GPT와 함께한다는 점이죠. 챗 장PT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정한 전래동화를 하나 챗 GPT랑 같이 읽고 그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이나 배경을 살짝 바꾸어서 전래동화를 재구성하는 동화의 재구성입니다. 이과분들을 위주로 좀 섭외를 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4학번으로 재학 중인 신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첨단유합학부 24학번에 재학 중인 안상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흥부놀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항상 흥부는 가난하고 놀부는 부자고 심지어 그 둘이 신분이 달랐을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상 이거는 계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성실도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님은 혹시 첨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흥부 놀부의 명장면이라고 하면은 놀부 아내가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네네. 명장면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흥부 놀부에 있어서. 네. 그런데 놀부 아내가 흥부를 때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고 사랑하는 남편의 동생인데 네. 그렇게 막대하는 데는 이제 흥부도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놀부 아내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전래동화가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입체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흥부는 착한 사람, 놀부는 나쁜 사람 이렇게 좀 프레임을 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이 전래동화가 갖고 있는 폭력성을 지우고자 오늘 동화의 재구성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흥부와 놀부의 인물 설정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흥부는 알고 보니 사람은 착해, 애는 착한데 알고 보니 게을렀던 사람으로 설정을 하고, 만약에 놀부를 애는 조금 욕심이 많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근면성실의 아이콘 이렇게 좀 가져가 본다면 우리가 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좀 입체적인 흥부와 놀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도 나름 보이는 라디오니까 좀 더빙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놀부 역에 신정규 군이 좀 더빙을 해주시고, 그리고 안상준 군께서 이제 흥부의 입장에서 한번 좀 재구성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챗 GPT가 저희가 재구성을 요청한 이 흥부 놀부에 대해서 새로운 제목을 좀 지어줬습니다. 제목은 놀부는 성실했다네 라는 제목의 새로운 이야기로 재탄생했습니다. 놀부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을 갈고 밤이 깊어야 비로소 장부를 덮었다. 매일 같은 옷, 같은 식사, 같은 일상. 그는 그 속에서 안정을 느꼈고 또 살아남았다. 이 세상은 성실한 자만이 복을 받지. 그가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이는 말이었다. 말투는 거칠고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놀부는 누구보다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동생 흥부는 달랐다. 느릿하고 게으르고 어쩐지 손에 흙이 묻은 날보다 문 앞에 앉아 햇살을 쬐는 날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그런 흥부에게는 따뜻함이 있었다. 거지가 지나가면 밥 한 수를 내어주었고, 이웃의 장작이 떨어졌다는 소문을 들으면 자기 것도 넉넉지 않으면서 슬그머니 한 묶음을 가져다 놓았다. 사는 게 팍팍해도 마음까지 마르면 안 되지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배가 고팠고 아내는 밤마다 바느질을 해야 했다. 착한 마음이 따뜻함을 주긴 했지만 따뜻함만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재산을 나눌 때가 되었다. 놀부는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히 말했다. 내가 아버지 병구한도 하고 농사도 지었으니 집과 노는 내가 가져가겠다. 흥부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더 많이 일하셨으니 그리 하시지요. 그렇게 흥부는 마을 끝 초가집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땅은 메말랐고 지붕은 비가 새었지만 그는 여전히 웃었다. 어느 봄날 마당 한켠에서 다친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다. 날개가 접힌 채 땅바닥을 파닥거리는 작은 생명. 흥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이놈아, 어쩌다 이리 다쳤니? 아유, 가엾기도 하지. 그는 제비다리에 헝겊을 감고 작은 종지에 밥풀을 담아 건넸다. 며칠 동안 그렇게 돌봤다. 제비는 조금씩 회복되었고 가을이 되자 다시 날아올랐다. 그 며칠 뒤 제비는 박씨 하나를 물고 돌아와 흥분의 마당에 툭 떨어뜨렸다. 박씨라, 어참, 심어보자. 흥부는 그저 흙에 묻었다. 어쩌면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새 넝쿨이 자라더니 박 3개가 주렁주렁 열렸다. 첫째 박을 쪼개자 쌀이 콸콸, 둘째 박에서는 비단이 사르르, 셋째 박에서는 금은보화가 반짝였다. 흥분의 집에는 처음으로 불빛이 켜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소문은 금세 퍼졌다. 놀부도 들었다. 들었고 믿을 수 없었다. 예? 흥부가? 그 게으른 놈이 복을 받았다고? 그는 어금니를 악물었다. 차곡차곡 쌓아온 노력으로도 얻지 못한 것을
동생은 제비 하나에 받았다는 사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놀부는 제비를 잡았다. 일부러 다리를 꺾고 정성껏 밥을 주며 간호했다. 이건 정당한 대가야. 나도 받을 자격이 있어. 제비는 날아갔다. 며칠 뒤 박씨를 물고 다시 돌아왔다. 놀부는 그것을 심었고 넝쿨이 자랐고 박이 열렸다. 그는 망설임 없이 칼을 들었다. 그러나 첫째 박에서는 도깨비가 튀어나왔고 둘째 박에서는 독뱀이 기어나왔으며 셋째 박에서는 불덩이가 솟아올랐다. 집은 엉망이 되었고 놀부는 며칠을 알아누웠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 무너진 담장을 스스로 고치고 잃은 곡식을 다시 심었다. 놀부는 여전히 성실했다. 한편 흥부는 제비가 물어다준 복으로 풍족하게 살았지만 일을 하지 않았고 나누기만 하다 보니 그 많던 금은 보아도 어느새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흥부는 복을 받았는데 왜 그리 또 가난할꼬. 넓은 욕심쟁이라더니 또 일어났네. 참 사람 일을 할 수 없다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놀부는 성실함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고 흥부는 착한 마음으로 내일을 꿈꾸기만 했다. 누가 옳았는지는 아무도 끝내 말하지 않았다. 네, 챗 GPT가 지어준 흥부 놀부 재구성편 놀부는 성실했다네 완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납득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리 착해도 이 사람이 성실하지 못한다면 그 부를 유지할 수 없고 조금 욕심쟁이고 성실한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네. 또 그것 대해서 벌도 받지만 또 일어나서 성공한다는 점, 뭔가 잘못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좀 아이러니한 내용이 동화에 담긴 것 같아서 훨씬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보면서 든 생각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이 전래동화라는 것이 주는 교훈을 좀 뒤집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챗 GPT가 재구성한 얘기를 보면서 든 생각은 정말 흥부가 착한 사람이었을까에 대한 의문도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챗 GPT를 활용해서 뭔가 이런 이야기를 재구성해 본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챗 장PT 진행자 장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